예,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11일 선고된 2022-202498 판결입니다. 내용은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행위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 건물은 1977년경 사용 승인이 돼서 2022년까지 유지되었던 건물입니다.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 갖고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있는지,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할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이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요. 그 내용증명우편이 오니까 이제 피고인 임대인도 내용증명우편으로 답을 합니다. 수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다. 만약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를 각 5% 증액하되 갱신 계약 시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시에도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 즉 계약을 갱신을 원하면 갱신을 하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 이 경우는 이제 계약 갱신 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또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고인 갑이 2019년 5월 10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즉 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갱신 의사가 없다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2019년 6월 24일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9년 7월 4일경 정모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후 최종적으로 건물 전체를 임대차 기간 36개월로 정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서 및 화해약정서의 특약사항, 화해약정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새로운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즉 원고인 종전 임차인 갑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취지대로 건물 전체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 그리고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된 특약사항이 있었고, 또 평면도까지 첨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쟁점은 다음과 같아요. 즉 원고가, 즉 기존 임차인이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차 갱신이 가능함에도 갱신하지 않고 임차권 양도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임대인, 즉 피고인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제1항 4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권리금을 종전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갖고 그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라고 알리는 것이,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이와 같은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갖고 무슨 관련 조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10조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등,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항 7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의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갱신할 이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 정당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 시기라든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0년까지 어떻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조의 이야기는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조 제4에선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호, 2호, 3호 생략하고 4호에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라.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과 어떻게 해요?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 그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건 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호, 2호, 3호, 4호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대인이 이와 같은 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래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조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4 1항에서는 권리금 회수하는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즉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리금 회수를 막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된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과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원심은 뭐라고 했느냐? 원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피고가 정모모 등과 체결한 신규 임대차 계약 및 화해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건물 전체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조항을 기재하면서 평면도를 첨부한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7호 감옥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즉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은 신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을 재건축,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임차인은 아무래도 자기 투자한 걸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체계를 주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신규 임대차 계약 체계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면 물론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상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거 달리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대법원은 이제 결국 달리 판단하면서 파기 환송을 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 제10조의 4의 문헌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종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대법원 판례이고, 이건 2019년 7월 10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입장이 있고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설사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은 설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설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가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건물 내구 연한 등에 따른 철거,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기간만 확정적으로 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론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결국 단순하게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 고지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다. 원칙. 즉 원칙은 방해, 요거 자체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과 그리고 권리금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0조의 4 각 규정의 내용, 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이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의 내용은 10조 1항의 내용은 요거는 계약갱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약갱신.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설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 하더라도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이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여기서는 종전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0년까지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새로운 임차인을 추천할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단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리금 회수에 관한 10조의 3, 10조의 4의 내용은 결국 권리금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소위 권리금 회수하는 행위,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금 회수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조문의 취지나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없다. 요 요건엔 충족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즉 권리금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건 점포된 건물 전체는 원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미 45년, 77년에 사용 승인됐으니까 벌써 45년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노후됐다 건물이. 또 피고의 이 사건 고지 내용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수년 내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있고 또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가능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특정하여 고지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즉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번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통해 원고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년 내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그와의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철거 및 수년 내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그와의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철거 재건축 시기 및 이를 전제로 임대차 계획의 내용을 확정하려는 탄력적, 유동적,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경우는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즉 확정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지 당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고지가 원고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무렵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즉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고지했다라면 이건 어떻게 해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은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은 거절할 수 없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법리상 원고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엔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계약갱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정이 어떻게 해요?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어떻게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피고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확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고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으면 즉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즉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자, 그리고 이 사건 고지 내용은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신규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가 그 후에 정모모 등과 체결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이 사건 고지 내용에 따른 건물 전체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 및 공사 시점,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상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원심과 달리 이 임대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봐라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렇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법리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그래서 그 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명시해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그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법리를 설시한 것이고, 그리고 그 원칙과 예외를 명시해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의미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라고 알리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것이 예외적으로 어떻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상가 임차권도 보호를 즉 소유권 보호와 상가 임차권 보호를 서로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금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건물 내구 연한 등에 따른 철거 및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즉 철거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계획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 고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또 철거 및 재건축 계획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제시해야 확정적으로 제시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하겠다 라는 경우,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적 제시해도 1년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철거 재건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년만 제시를 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1년만 확정적으로 제시해서 더 이상 더 길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그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제시했고요. 또 하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그 고지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 계획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만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상가에 대해서는 4년 내지 5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나한테는 1년, 2년밖에 안 된다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하고는 4년, 5년씩 계약을 체결하네? 그럼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곧 철거 및 재건축을 할 건데 다른 사람한테 4년, 5년씩, 나한테는 2년밖에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상가에는 4년, 5년씩 계약 체결한다는 건 앞뒤가 마치 서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다? 권리금 방해,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 제10조의 4의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지 않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갱신에 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 계약갱신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10조의 3, 10조의 4의 얘기는 권리금에 관한 얘기, 권리금 회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행위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설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무조건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쪽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또 이 법원에서, 이 판례에서 이야기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